안녕하세요. 주진아 세무사입니다. 오늘 알려줄 셈은 좀 대서사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카페에서 요청을 주셨는데 합병, 뭐 분할, 그다음에 연결, 동업기업 과세 특례 뭐 이런 특수 주제도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신 분이 계셔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 좀 주제가 좀 주제인지라 이것저것 뭐 준비도 좀 하고 미비한 부분 점검도 좀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현업도 있고 본업도 있고 이제 강의일도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느라 조금 늦어졌어요.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죄까지는 아니지 뭐. 자, 합병은 이번 영상 한 편으로는 못 끝내요. 끝낼 수는 있지만 그럼 너무 길어져요. 그럼 안 볼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여러 번 끊어갈 거고요. 일단 오늘은 피합병 법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피합병 법인. 피합병 법인은 합병으로 인해서 합병 법인의 흡수가 되면서 사라지는 법인이에요. 흡수합병도 있지만 신설합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법인이 서로 합병을 해서 그 두 개의 회사와 다른 회사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신설합병도 있지만 우리 수업목적상 통상 그냥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합병은 흡수합병이니까 흡수합병을 가정해 놓고 얘기를 할게요. 다른 법인에 흡수가 되면서 사라지는 법을 합병을 당한다 그래서 피합병 법인이라고 부르고 다른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겠지만 피합병 법인의 반대 그러니까 이 피합병 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을 우리가 이제 합병 법인이라고 불러요. 피합병 법인은 합병을 하게 되면 우리 법인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순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산 돈 받고 팔고 자기는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손익이 발생하는데 양도를 했으니까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거잖아요. 양도 손익이 발생한다. 그 양도 손익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양도 손익은 자산의 양도 가액에서 합병 등기일 현재 피합병 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빼서 계산해요. 합병 등기일 현재 피합병 법인의 순자산 장부가 요걸 빼서 계산해요. 요걸 빼서. 순자산 장부가액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재무회계 공부하실 때도 다 아시는 개념이고 요거는 순자산 가액은 합병 등기일 현재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빼서 이렇게 계산하고 혹시나 이 법인 피합병 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법인세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 법인세 환급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에 더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인세 환급액 요걸 더한다.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양도가액이 조금 복잡해요. 양도가액을 정리해 볼까요? 양도가액은 이쪽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합병 교부 신주가 있어요. 합병 교부 주식의 가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신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 줄 수 있거든요. 그때 합병법인이 새로 발행해 준 주식을 합병 교부 주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식의 가액을 계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주식을 받아올 수도 있지만 금전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금전의 가액이 있으면 그냥 현금이죠. 그냥 더하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주식,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 주식이나 금전이 아닌 그 밖의 재산을 받아왔다면 그 밖의 재산가액을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합병 포함 주식이 있다면 그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한 합병 교부 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혹시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법인세를 대납해 준다면 그 법인세 대납액도 더해요. 이걸 다 더한 것이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이 돼요. 여기서 이 합병포함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합병을 하기 전에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병을 하기 전에 이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기 그림을 좀 볼까요? 피합병법인, 합병을 당하는 법인이라고 그랬어요. 합병법인, 합병을 하는 법인이에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순자산을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합병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합병 대가를 피합병법인은 양도가액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 합병 대가는 피합병법인이 먹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이 돼요. 결국 합병법인은 실질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사오는 거예요. 결국 합병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합병법인이 이 합병이 있기 전,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이 있기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사서 갖고 있다면 그러면 합병 당시에 합병법인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합병을 7월 1일 날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한 달 전에 사서 갖고 있었대요. 그러면 합병하는 그 순간, 합병 등기일 현재로 합병법인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돼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합병이라고 하는 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사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합병 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사 놓은 상태라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일부인 본인에게, 본인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니까 본인에게도 대가를 주고 자산을 사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느 바보가 자기한테 스스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요. 그러니까 합병 등기일 전에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 법인세법은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교부 주식 등의 가액을 교부했다고 간주해요. 간주라는 말은 다 뭔지 아시죠?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이라고 그냥 보는 것, 그게 간주, 다른 말로 의제죠.
실질적으로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한 합병 교부 주식 등의 가액을 실제로 죄송해요. 말이 꼬였다. 실제로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 합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대가를 지불했다고 본다.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가액을 계산하시고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 금액을 차감해서 양도 손익을 계산하고요. 이 양도 손익은 합병 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합병이 과세 이연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이라면 이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어요.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손익이 얼마가 될까요? 빵원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합병하는 그 시점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왜? 어떤 요건을 좀 갖추게 되면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건데 그 합병은 사업 목적의 합병이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의 지분이 변동하지 않는 지분이 연속이 되는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합병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합병법인이 승계를 해서 그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 합병 이후에도. 그렇다면 그 합병은 사업 목적의 합병으로 봐서 과세 특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더 좋은 회사와 합병함으로써 조직을 재편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런 합병은 장려가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될 텐데 합병 당시에 이 피합병 법에 대해서 요 양도손익을 계산한 다음 과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합병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무서워서 이런 합병을 기피할 수도 있으니 합병 당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나중으로 그 과세를 미뤄주겠다는 게 적격 합병이에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보겠지만 피합병 법인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고 합병 법인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다. 근데 오늘 영상은 피합병 법인에 대한 얘기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 이 합병 당시에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을 빵으로 만들어서 과세를 하지 않으면 언제 과세가 될 것인가? 과세 이연은 영영 과세를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잠시 그냥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룰 뿐이에요. 그냥 지금 과세하지 않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과세를 해야 된다. 그 언제가 언제일까? 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 누가 사가요? 합병 법인이 사가죠. 그 합병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그때 처분 손익으로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런 적격 합병이 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해보죠. 적격 합병의 요건입니다. 적격 합병의 요건. 일단 첫 번째, 그 합병은 사업 목적의 합병이어야 돼요. 사업 목적성. 그럼 어떤 합병을 사업 목적의 합병으로 볼 것인가? 합병 등기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돼요.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야 한다. 1년 이상 사업 계속. 그러한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돼요. 뭐 중간에 휴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다음 두 번째, 지분의 연속성. 지분 연속성이에요. 지분이 연속돼야 돼요. 지분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요. 누구의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피합병 법인의 주주들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합병 법인에게 피합병 법인이 합병으로 사라지더라도 피합병 법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지분만큼 합병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해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이 지분의 연속성 안에는 하위 항목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충족이 되어야 지분 연속성 요건을 갖췄다고 봐요. 첫 번째, 합병 교부 주식을 받아와야 한다. 합병 신주를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와야 되냐면 전체 합병 대가 중에 80% 이상을 다 주식으로만 받아와야 돼요. 합병 대가 총합계액의 80% 이상을 다 주식으로만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합병 신주를 배정받아야 하는데 피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율만큼 배정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피합병 법인의 주주, 갑법인 주주가 있었는데 그 갑법인 주주가 피합병 법인에 대해서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합병을 통해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 법인의 주식을 받아오면서 이제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 합병 법인의 주주가 될 텐데 그 합병 법인의 주주가 된 갑법인의 지분이 종전 피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율 30%는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지분이 연속된다고 말할 수 있죠. 회사는 바뀌었지만 내 지분은 달라지지 않았어. 그게 지분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합병 신주를 보유해야 돼요.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냐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때까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분이 연속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지분이 연속된다고 할 수 있고 지분 연속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계속성이에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서 그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같이 계속 승계를 해서 영위를 해야 된다. 네 번째, 고용승계성. 합병등기일 전 1개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로 판정이 되는 내국인 그들을 80% 이상 고용 승계해야 되고요.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고용 승계한 그 고용 비율, 그 비율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르면 안 된다고요. 요 네 가지 요건이 적격 합병의 요건이에요. 요거를 다 충족하면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을 빵으로 계산한다. 어떻게 빵으로 계산한다고요? 피합병 법인의 양도가액을 피합병 법인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 금액으로 보아서.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합병대가 총합계획은 아까 우리 피합병 법인의 양도가액 정리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합계획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5번은 빠져요. 4번까지만인데 5번이 뭐였냐면 합병법인이 대신 내주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그 금액은 여기 계산할 때 합병대가 총합계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 들어오면 안 될까? 왜 걔는 빼고 얘기할까? 여기서 합병대가, 합병신주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연속성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를 대납해주면 주주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피합병법인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인세 대납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만 피합병법인의 주주 입장에서의 합병대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심오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아까 합병 포합 주식 얘기했었잖아요. 합병 포합 주식. 그 합병 포합 주식 관련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합병 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합병 포합 주식이 있다면 법에 따라 어떻게 계산한 그 금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겠대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뭐지? 만약에 합병 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었다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었다면 그 2년 전에 취득한 그 합병 포합 주식 중에서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거기에 20%를 초과하는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한 합병 교부 주식 등의 가액은 주식으로 준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준 것으로 보겠대요. 뭐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합병 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었다면 그러면 그 2년 전에 취득한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한 합병 교부 주식 등의 가액을 모조리 다 금전 교부액으로 보겠대요. 그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한 합병 교부 주식 등의 가액 전액을 다 금전으로 보겠다. 그래서 요 80%를 계산하겠다. 그 얘기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예제를 갖고 왔어요. 예제를 풀어보시죠.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카페에 올려드린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장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든 예제 있어요. 그거 좀 볼게요. 자, 예제 제목이 합병대가 총합계획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지 판단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갑과 을이 합병을 하는데 2024년 7월 1일 날 합병을 했고 갑이 을에게 합병 대가를 그렇게 교부를 했어요. 갑의 주식 1000주를 줬고 그 주식 가액은 한 주당 1000원이래요. 그리고 현금도 주고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갑은 2021년 2월 4일, 그러니까 합병하기 전에 을의 주식 260주를 취득을 했고, 그리고 나서 23년 10월 1일 날 또 340주를 추가로 취득을 했어요. 그럼 전체 600주를 산 거죠. 얘가 합병 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니까 얘가 합병 포합 주식이에요. 얘가. 그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 대가 당연히 지불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왜 당연히 지불하지 않은지 말씀드렸죠. 주식회사 의뢰 발행 주식 총수는 1200주다. 물음 1번. 합병 등기일 현재 갑이 의뢰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합병 대가 총 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지 판단하여 보시오. 자, 그러면 합병 전체 대가 중에서 합병 교부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분수식을 세우면 되겠죠. 물음 1번. 분모에는 당연히 합병 교부 주식 등의 전체 합병 대가 총 합계액이 와야 될 거예요. 자, 뭘 줬다 그랬냐면 금전 줬다 그랬어요. 금전. 여기 밑에다 해볼까요? 뭐 주식도 줬죠. 갑 주식도 줬고요. 아까 몇 주를 줬다 그랬죠? 1000주를 줬다 그랬죠? 한 주당 가액이 1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만원. 그 다음 돈도 줬죠. 현금 20만원. 그래서 자 120만원을 줬는데 뭐가 있었냐면 합병 포합 주식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테지만 우리 법인세법은 그래도 합병 대가를 준 걸로 본다 그랬어요. 전체 합병 포합 주식이 600주였죠. 600주. 한 주당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여기 보시면 합병 포합 주식을 고려하기 전에 합병 대가가 지금 120만 원이거든요. 이 120만 원은 말 그대로 피합병 법인의 순자산, 그러니까 지분을 사오는 대가로 준 돈이에요. 피합병 법인인 지금 주식회사 을은 1200주를 발행하고 있는 회사라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 1200주에 대한 합병 대가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주식 한 주당 얼마씩 쳐준 거냐면 1000원씩 쳐준 거죠. 1000원씩. 그렇죠? 1000원씩 쳐준 거예요. 요게 한 주당 합병 대가, 걔를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600주. 이게 피합병 법인의 주식이잖아요. 지금 합병 법인이 들고 있는. 그 600주 한 주당 1000원 쳐주고, 1000원을 쳐줬구나, 1000원을. 그러면 합병 포합 주식 600주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줘야 되겠네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교부 간주액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합병 대가는 180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여기 분모 180만 원. 자, 이제 이 합병 대가 총합계획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거잖아요. 합병 대가가 전체 180만 원인데 이 안에 주식이 아닌 금전이 들어있어. 그게 얼마예요? 20만 원.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서 심오한 내용 봤던 거. 합병 등기일 전에 합병 포합 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합병 등기일 전에 합병 법인이 취득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 포합 주식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었잖아요. 우리 이 예제에 합병 등기일이 2024년 7월 1일이에요. 그날을 기점으로 2년 과거 2년 전을 보시면 2023년 10월 1일 날 취득한 의뢰 주식 340주가 그 기간 범위에 들어와요. 합병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 있었네. 340주. 그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는데 지금 물음 1번처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지배주주가 아니었다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금액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합병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게 340주야.
그런데 지금 물음 1번에서는 지배주주가 아니었죠. 그렇다면 피합병법인 을이 발행하고 있는 전체 발행 주식 수에다가 20%를 곱한 이 주식을 초과하는 몇 주? 그러면 100주죠. 100주에 대해서만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합병 포함 주식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 주당 가액 1,000원으로 해서 계산했거든요. 그럼 금전으로 교부한 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합병 포함 주식이 지금 요 안에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한 대가가 여기 60만 원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는 그 중에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자, 그러면 분자값이 150만 원으로 바뀌죠. 150만 원으로 계산이 되죠. 바뀌는 게 아니라. 자, 그럼 180만 원 중에 주식 등의 가액은 1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 83.33%가 된대요. 자, 그러면 판단해 보세요. 80% 이상이 된다. 물음 2번은 자, 지배주주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지배주주라면 합병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한 금전 교부액은 그 2년 이내에 취득한 요 주식 340주에 대한 가액 전체를 다 금전 교부액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340주에다가 만 원을 곱하면 될 거예요. 1,000원을 곱하면 될 거예요. 물음 2번에서는. 자, 그러면 물음 2번에서는 34만 원이 금전 교부액이 되는 거예요. 요 180만 원 안에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한 교부 주식 간주액이 6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34만 원이 금전 교부 간주액이야. 자, 그러면 분자값이 달라지죠. 얼마로 달라지냐면 얼마로 달라질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6만 원이니까 16만 원, 16만 원, 14만 원, 24만 원을 더 빼면 되는 거죠. 24만 원을 더 빼면 130만 원, 126만 원 이렇게 되네. 126만 원. 24만 원을 더 빼는 거니까. 그럼 180만 원 중에 126만 원이 돼가지고 그때 그 비율은 70%가 된대요. 그럼 물음 2번에서는 80%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합병 시리즈 대서사시 중에 첫 번째 시간 피합병 법인에 대한 과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답글 달아주십시오. 세법은 주진아 세무사였습니다.